엔비디아가 시총 1위이면서 이 생태계의 지배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시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베라 루빈 발표한 다음에 CPU 시장이 또한 커졌죠, 그죠? 메모리 양을 많이 소모시키는 모든 에이전트를 개인들의 PC에서도 가능케 하겠다. 이게 이제 거의 목표예요. 이제 AI 팩토리가 정말 유력한 다음 세대의 생산 수단이에요. 蘇先生の幸せ投資教室。 그분님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기술 변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게 또 어떤 함의를 산업적으로 지니고 있는지 그런 거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행사 하나를 꼽으라면 대만에서 열렸던 GTC 행사, 엔비디아 GTC 타이페이 행사는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고, 또 대만이 주최하는 컴퓨텍스 타이페이 2026 행사가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인가요? 그렇게 예정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시사점이 큰 거는 엔비디아가 그야말로 이제 인프라 회사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개인용 PC RTX 스파크 메모리를 장착한 RTX 스파크 메모리는 일반 노트북, 애플의 아주 가장 최신형 노트북, 거기 들어가는 LPDDR이 64기가 정도 들어가는데 RTX 스파크는 무려 128기가나 들어가요. 메모리 양을 많이 소모시키는 모든 에이전트를 개인들의 PC에서도 가능케 하겠다. 이게 이제 거의 목표예요.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베라 루빈 발표한 다음에 CPU 시장이 또한 커졌죠, 그죠? 그 RTX 스파크, 예를 들어 애플하고 델 컴퓨터나 이런 회사들의 PC 시장에 드디어 AI를 가능케 한 PC를 출시하겠다라고 선언한 거, 이거 매우 의미가 있는 거다. 만약에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를 이용해서 에이전트 기능을 개인들이 데이터 센터하고 연결되지 않는 각자의 노트북에서 할 수 있게 된다면 PC 시장 판도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쪽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젠슨항이 또 뭘 했냐 하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데는 이제 연결이 중요해졌다. 강통신, 강으로 연결하는 뭐 CPU, 리타이머, 실리콘, 포토닉스, 여러 가지 그 강에 관련된 많은 기술 생태계가 있죠. 뿌리선으로 연결하기에는 너무 열도 많이 나고, 이거를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전송을 빠르게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전기 신호로 바꾸고, 전기 신호로 바꾼 거를 바로 GPU하고 CPU에 연결을 시켜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러한 강 데이터 센터, 그 관련돼서 앞으로 병목이 많이 있을 거다 하면서, 지금까지 AI 시장의 가장 큰 병목은 맨 첫 번째가 GPU였죠, 그죠? 학습 시장일 때 GPU에는 반드시 또 필요한 게 HBM이었고, 그래서 HBM 잘한다고 하이닉스가 쫙 올라갔죠, 그죠? 그런 다음에 학습 시장에서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연산의 양이 늘어나니까 HBM 뿐만 아니라 랜드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베라 시리즈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CPU도 더 늘어나요. 그래서 또 메모리 반도체가 추가로도 성장하게 됐어요. 우리 베라 시리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소캠이라고 그러죠, 그죠? 소캠이 뭐냐? 시스템 온 칩 어드밴스드 메모리 모듈. 그걸 이제 소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캠은 LPDDR5를 갖다가 꽂게 되면, 그 LPDDR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도 그 키트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들 멀쩡한 GPU까지도 버리고 이래야 되니까, 얘는 꽂았다 뺐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HBM도 중요하겠지만 소캠이 또 다른
D램 시장에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국내 증권사지만 하나증권에서 발표한 레포트를 보면 소캠 시장이 그동안 애플이 주된 소비자였던, 원래 LPDDR5는 핸드폰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 DDR은 전력이 1.1V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핸드폰은 저전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0.7V로만 해도 구동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이 일반 DDR5보다가 50%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 그래요. 그러면 DDR5 시장이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시장으로만 주로 들어갔는데 애플, 삼성폰 이런 데 들어간 총량의 36% 정도가 베라루빈의 소캠용으로 새로 공급될지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데도 반도체가 시클리컬을 할까요? 그거를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죠, 그죠? 앞으로 소캠이 늘어나게 되고 베라루빈이 많이 팔리게 되면, 지금까지 블랙웰 시리즈 이전까지는 GPU 8대당 CPU 하나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베라루빈부터는 GPU 하나에 CPU가 하나가 들어가고 그 CPU에 전력이 또 문제가 되니까 같은 저장 용량일 때 2분의 1밖에 안 하는 LPDDR5를 거기 휴대폰용으로 개발됐던 거를 거기 앞으로 꽂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꽂는 게 휴대폰용으로 들어가던 전체 DDR5의 36%에 달할 거라는 애널리스트 전망이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둔화돼서 핸드폰 덜 팔린다고 칩시다. 여기 36% 새로 수요가 생기는데 어떻게 줄어들겠냐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LPDDR5가 핸드폰용으로만 들어가던 게 새로 소캠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져서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CPU에 기본으로 장착이 된다. 그러면 LPDDR이라고 그러지 왜 소캠이라고 또 딴 말을 쓰느냐, 헷갈리게. 시스템 온 칩이다. 같이 붙인다는 거죠. 그럼 그걸 왜 지금까지는 안 했냐? 지금까지는 에이전트 시장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CPU가 많이 팔리지도 않았고, 이전 에이전트 시장이 개화가 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전력이 또 하드로 떠오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HBM이 안 들어가는가? HBM은 또 들어가요. 왜? GPU에 붙어야 되니까. GPU에는 HBM이, CPU에는 소캠이, 바꿔 말하면 LPDDR5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LPDDR 소캠이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발표한 것 중에 의미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GTC 행사에서 개인용 PC, RTX 스파크, 그거는 기본으로요, 이런 PC, 기존 범용 PC보다가 메모리가 사용되는 양이 최소 4배에서 8배 더 많이 들어간대요. 왜 그렇게 높은 사양이 필요하느냐? 연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에이전트 AI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게 만약에 에이전트 시장이 개화되면서 사람들이 아우 나 이제 애플 맥 컴퓨터 안 살래, 나는 레노버 PC 안 살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가 만든 새로운 PC, AI도 가능해지는 PC 그거 사용할래, 그러는 순간에 메모리 사용량이 또 늘어나는 거죠. 얘 4대 팔리는 거랑 그거 1대 팔리는 게 메모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아요. 근데 그게 앞으로 팔릴까 안 팔릴까 그건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죠. 그죠? 모든 수요라는 것은 필요가 있으면 수요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선항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100 기에 개방형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을 발표한 거죠. 그죠? 여기 수많은 글로벌 연구원들이 여기 와서 로봇을 잘 작동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라. 우리가 놀이터 만들어줄게.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요. 이게 제슨 토로와 아이작 오픈 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된 엔비디아 아이작 그룬트 레퍼런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했다. 이거 다음 먹거리를 또 준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얘들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오픈 모델 생태계에서 후다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여기 와서 기술을 발전시키면 걔들은 뭐 쓰겠어요? 엔비디아 GPU 쓰고 엔비디아 베라루빈 쓰게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자들이 하드웨어 통합부터 데이터 수집, 시뮬레이션 훈련, 실제 배포일까지 많이 여기 와서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저는 젠슨항이 이번에 대만에서 GTC 행사 겸 컴퓨텍스 2026에서 얘기한 거는 첫째는 AI PC,
두 번째는 베라루빈 생산 다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보고 제발 좀 HBM4E 많이 만들어 달라고 막 진짜 얘기하고, 하이닉스도 그러면 2030년까지 공급 부족이 계속될 것 같은데 생산량을 늘리겠다, 2배까지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생산량이 2배 늘면 그분도 그러다가 사이클 깨지면 어떡해.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초과 공급을 만들어 가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허용하지 않으려고 아주 열심히 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가 공급을 그렇게 누리고 싶어도 ASML에 장비가 없으면 못 누려요. 근데 ASML은 거기 장비를 맘만 먹으면 그냥 계속 찍어낼 수 있느냐? 안 그래요. 그거 정말로 정말 하나 만드는데 수천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ASML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 숙련공을 갑자기 2배로 더 늘리고 교육시켜서, 그렇지 않은 한 ASML의 장비 수가 늘어나는 것은 제한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전선항이 공장 자동화.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도 이제 예견됐던 거죠. 뭐라 그랬냐면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나가는 매출이 50%고 나머지 50% 정도는 이제는 일반 공장, 국가, 그리고 이런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50%나 된다고 그래요.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컴퓨텍스 2026, 타이페이 2026은 아시아 최대 IT 전시회인데 참가 기업이 1,500개야. 그래서 엔비디아 전선항이 대만이 AI 공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부스가 한 6,000개 있었다고 그러고요. 여기 뭐 델 CEO도 오고 레노버도 오고, 그다음에 또 뭐 마벨 CEO도 오고, 한국의 SK 하이닉스 회장도 가고 다 갔어요. 그다음에 뭐 CEO들하고 비공개 미팅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엔비디아가 뭘 준비하고 있느냐, 대만의 TSMC가, 그리고 대만의 미디어텍이 뭘 준비하고 있느냐, 에이전트 시장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 물리적 AI, 로봇, 자율주행 시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약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랑 교신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AI PC가 있어서 RTX 스파크를 깔아놓은, 그거 있으면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겠죠, 그죠? 그걸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리적 AI, 에이전트 AI를 동시에 지금 전선항이 준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엔비디아는 단순한 GPU 만드는 회사가 진짜 아니고요. 그분들 전선항의 말은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거짓말 한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뭐 아주 도덕적이거나 미래를 귀신같이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시총 1위이면서 이 생태계의 지배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시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을 자기가 창조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프론티어니까 자기가 먼저 맞바람 다 맞으면서 앞으로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학습 시장 갑시다, 그랬다가 추론 갑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니까 다른 사람들 쫄래쫄래 다 그리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AI 갑시다 그러면 그쪽으로 따라가고, 테슬라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고, 현대차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고, 다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직 AI를 챗GPT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챗GPT도 최근 들어서 토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대신에 한 토큰의 생산 단가는 또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떨어지고 있으니까 더 늘겠죠, 그죠? 사용량이 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대만 GTC와 컴퓨텍스에서 젠슨항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검색 엔진이나 챗봇이 아니라 정말 미래의 우리 인간의 삶의 행태 자체를 바꿔주는 혁명적인 것들을 차례차례 준비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산업계 리더이고 자기가 슈퍼갑이니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전기기관이 공장을 만들고 전기가 세상을 바꿨듯이 이제 AI 팩토리가 정말 유력한 다음 세대의 생산 수단이에요. 그리고 또 강통신, 뭐 전력, 로봇, 여기까지 이 얼개를 그분들 이제 정말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도 어느 누군가는 차트로, 어느 누군가는 섹터에 A가 내리면 B도 내리겠지 하고 같이 들고 패고, 이 시간에도 어느 누군가는 또 경기 우려, 전쟁 우려 이런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주식은 변동성을 늘 지니게 돼요. 근데 그분들 그럴 때마다 주가의 변동성을 못 보기보다는 이렇게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 많이 벌려면요, 남들이 오해하고 이럴 때 막 집어 던질 때 남과 다른 생각으로 언젠가 다가올 것이 확실해지는 미래의 펀더멘탈을 시장의 편견이 싸게 집어 던질 때 그때 매수해서 그냥 시간을 견디면 그게 곧 돈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올랐으니까 그분들 늘 분산하시고 분할하시고 그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변동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으니까 쥐가 주식이죠. 변동성이 있으니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 정기예금 가입해가지고 변동성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럼 대박은 안 나잖아요, 그죠? 주식의 대박의 원천은 변동성인 거죠, 그죠? 변동성을 내 친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변동성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 리스크 관리, 손절매, 시장을 존중하는 모습 이런 것들 늘 지니시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 AI 버블 아닙니다. PER 비싸지도 않아요. 그분들 반도체 PER 안 비싸요. 돈은 시간이 벌고 미래가 벌어줍니다. 이번 주말에 나오는 로또 복권 번호 알면 그분들 다 돈 벌겠죠, 그죠? 우리는 앞으로 세상 변화로 언젠가는 미래가 될 어떤 로또 번호를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